좀 우리 이제 국선도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 좀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.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머리가 아플 때 그림을 그리면 다음에 그 머리가 아파서 그렸던 그 부위를 보면은 머리가 아파 옵니다. 그래서 제가 아프면은 그리질 않고 또 거꾸로, 그래서 제가 심신이 아주 맑고 건강한 상태로 그려야만이 그 느낌이 또 전달될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참 이 그림들이 좀 사실 그 전에 비하면 간단히 그린 편인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명상을 하고 행공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렸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림을 보고 맑은 뭐가 계속 느껴진다고, 볼 때마다 좋다고, 또 어떤 분은 피곤이 안 느껴진다고. 제가 그래서 오링 테스트도 했더니 또 정말 그런 반응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, 모두가 꼭 그래야 되고 또 이런 길이 꼭 맞다 이런 뜻은 아닌데, 제가 이제 수련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라서 그림에도 그런 작용이 있고, 세상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거기에 배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파장이 전달되지 않는가. 그래서 우리가 참 사원행을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, 이런 마음도 한번 그리면서 많이 느꼈습니다. 봄의 기운을 담았는데, 봄이 그 생명력이 막 이제 움트두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, 생명의 기운이 완연하게 펴 있고 그 가운데 나무처럼 기운이 쭉쭉쭉 성장하는, 영어로 또 스프링이라고도 합니다. 그런 것처럼 그런 기운이 막 생장하는 모습을, 그 마음의 심상을 이렇게 옮겨봤습니다. 이 그림은 비슷한데요. 마치 이제 매화가 막 피어나려고 하는 겨울의 끝물이자 봄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이제 다가오는 그런 흐름의, 기운의 흐름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여기다 옮겨봤습니다. 그래서 근데 자유롭게 감상해도 됩니다. 다른 지인은 뒤에 있는 회색이 마치 금강산 같기도 하다고, 해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데, 그림을 보면서 자유롭게 자기 입장에서 또 해석을 해서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그림도 이제 봄과 겨울인데요. 그러니까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겨울과 봄을 같이 표현해 볼 건데요. 겨울은 어떻게 보면 기운이 이렇게 깊이 침잠하고 모아지는 그런 때죠. 그래서 겨울잠도 자고 기운을 축적했다가 그 기운을 가지고 봄, 여름, 가을을 만물이 살아가는데, 그래서 봄, 여름, 가을의 어떤 그 이미지들도 담겨 있습니다. 그리고 추운 겨울, 어두운 겨울이지만 양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양기가 봄이 되면서 피어나서 그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모든 만물이
초록의 생명들이 쭉쭉 성장하는 그런 의미로 심상을 옮겨봤습니다. 자, 이 그림은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거기에 나오는 소들을 보고서 제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옮겨봤습니다. 그 수만 년 전에 원시 인류가 그 동굴 속에서 소들을 아주 여러 마리를 되게 사실감 있게 그려놨어요. 근데 그 원시 인류는 왜 저렇게 소를 열심히 그려놨을까? 아마 저 소를 사냥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텐데 저 소 때문에 부족이, 자기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숭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사냥을 나갔을 때 소에 치여서 죽기도 했기 때문에 죽음의 어떤 공포도 느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그런 소 군상을 그려놓고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용기를 북돋기 위한 자기들만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성이 원시 인류의 감성이 묻어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인간은 생존부터 이런 예술 활동을 같이 맞물려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해서 그런 감상을 제가 담아서 한번 그려봤습니다. 자, 이것은 이 사과에 대한 제 여러 가지 관점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사과의 본질은 뭘까? 유사한 것은 무엇인가? 이 속살의 알찬 내용은 무언가? 그리고 알지 못하는 혹시 이면의 그림자 그리고 사과가 없다면 그 상황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것의 원인은 무언가 근데 지금 제가 사과를 그렸지만 이 사과를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문제점이나 나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도 돼요.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뭔가 이 사건의 유사함 이 사건의 내용이 뭔가 실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사건의 배우, 그림자는 뭔가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둘러싼 외적인 것은 뭔가 이 사건의 원인은 또 무엇고 이 사건은 그럼 또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로 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. 우리가 이 우주 물리학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. 근데 물리학적으로 화이트홀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화이트홀에서 이렇게 하늘, 우주가 나오고 그 우주가 유유히 무한히 운행을 합니다. 네. 또 한편으로는 이 앞에 맨 한 줄 이 획이 우리의 신념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해요. 우리가 한 생각을 갖고 한 뜻을 품고 꾸준히 살아가기도 합니다. 어떤 때는. 네. 그리고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번뇌가 수많은 번뇌를 이끌고 만들어가기도 하죠. 그래서 어떤 도도하게 흐르는 멈추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. 이 작품은 이제 제목이 현상과 본질인데 이 소개되어 있는 글처럼 사람이 쉴 줄 아는 존재이기도 한데 그걸 망각해서 참 현상에 끄달리고 외적인 표피적인 거에 매달려서 삽니다. 근데 우리가 쉴 줄 알고 이 바위처럼 모든 것을 다 놓고 비바람에 상관하지 않고 고요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본질의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자, 이 작품은 제목이 물입니다. 그러니까 물의 근원적인 속성이 생명이지 않을까. 그래서 종교에서도 뭐 기독교에서 세례를 주고 불교에서도 관정을 합니다. 이게 정화를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라 이런 의미도 있는데 물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성을 탐사할 때도 거기에 물이 있는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어떤 물의 덕성을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. 이건 바다입니다. 바다에서 이제 막 해가 일어나기 막 동트기 전 단계의 어떤 그런 느낌인데요. 제목은 빈섬입니다. 이 하얀 게 원래 검은 바위섬인데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빈섬이라고 하지요, 보통. 그래서 섬이 빈섬이니 섬을 그리지 않는 게 더욱더 빈섬 같겠다 하고 제가 그 부위는 비워놨습니다.